자,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행렬과 행렬식입니다. 행렬과 행렬식은 여러분께서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으신 토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또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행렬과 행렬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특히 여러분께서 어떤 로봇 제어 같은 걸 하실 때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10개, 20개 된다고 하면 동시에 우리가 10개, 20개의 베리어블을 동시에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이런 행렬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표현하고 또 그런 데이터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합니다. 특히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행렬식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시스테믹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수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행렬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기본적인 연산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특수한 행렬들이 있는지, 또 행렬식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행렬식을 정의해 보고 또 그 성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렬의 정의와 기본 연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행렬의 연산이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수가 아니라 어떠한 매트릭스로 어떠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행렬이란 수 또는 함수 등을 이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고 또 괄호를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자,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통 행렬의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A라는 행렬은 자, 이렇게 보시면 n개의 행과 자, n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m 곱하기 n, 그래서 m by n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행렬의 크기는 이렇게 매트릭스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과 m이 같은 경우를 보통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 행렬이라고 부르죠. 각각의 원소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변수에다가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행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i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열에 해당되는 인덱스를 j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a라는 것은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r은 실수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n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어떠한 매트릭스가 자, A로 정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행렬의 각각의 요소를 자, A, I, J로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같은 경우에는 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J는 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스 이외에 뭐 벡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 혹은 하나의 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자 이렇게 m개의 행, n개의 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열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만 행에서 뽑아내면 그런 것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행벡터 혹은 열벡터라고 얘기합니다. 행벡터는 행의 하나인 자 앞에 m 자리가 1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열 자리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행벡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 벡터는 자 앞에 자 행이 n개이고 열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행벡터는 행이 하나인 것이고 열 벡터는 열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A는 A1번, A2번부터 시작해서 AN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J는 A인데 자 J는 1부터 N까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심볼릭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심볼로서 하나의 행벡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열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행이 있고요. 하나의 열이 있는 것이죠.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벡터, 열 벡터를 정의해 보았고요. 자, 주 대각 요소는 자, i와 j가 서로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앞에서 어떠한 매트릭스의 원소를 이렇게 표현했었죠. 만약에 i가 자, 이것이 이렇다면 자, 뭐죠? 이것이 열과 행의 번호가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가 2x2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주 대각 요소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주 대각 요소이고요. 그래서 주 대각 요소를 A의 주 대각 요소를 뽑아내라 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Rmx를 n by n을 Rm by n을 정의했었죠. 그래서 n by n 행렬을 모아놓은 모든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의 매트릭스를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R의 n by n승에서 R은 행렬의 요소가 실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매트릭스는 n by n의 매트릭스 행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상등을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두 행렬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크기를 가진 두 행렬이 있을 때 자, 행렬 A와 B가 있습니다. 각각은 A, IJ 그리고 BIJ로 이루어져 있을 때 상등이라는 것은 인덱스와 같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은 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상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얘처럼 A는 A11 혹은 A12 그리고 A21, A2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B 역시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을 때 인덱스가 같은 요소가 모두 같다면 다시 말해서 A11과 B11, A12와 B12, A21과 B21 이런 것들이 모두 같다면 우리는 상등이라고 정의합니다. 행렬의 상등은 두 행렬이 크게 같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르면 우리가 상등을 논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성질, 상등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예제를 풀어보시면 다음에 각 행렬이 상등이 되도록 x와 y 값을 결정하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A와 B가 우선 크기가 같습니다. 2x2로 크기가 같죠. 그리고 자, 여기 1과 1이 서로 어떻습니까? 지금 값이 같죠? 그리고 요 x와 자, y-2가 같습니다. 그래서 x는 y-2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y와 또 3x-2가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은 같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여러분께서 푸시면 x와 y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렬을 할 수 있는 기본 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덧셈과 곱셈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의 덧셈은 그냥 인덱스가 같은 원소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행렬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지금 사이즈가 똑같죠. n by A, n by n, n by n으로 똑같습니다. 자, 크기와 같은 두 행렬이 있을 때 우리는 두 행렬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같은 인덱스끼리 서로 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A는 1, 2, 3, 4로 이루어져 있고 자, B는 1, 1, 2,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인덱스가 같은 것끼리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 1과 2, 2를 더하는 것이고요. 자, 2, 2와 2, 2를 더하는 것이고
3과 2를 더하고요. 4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정의하면 우리가 행렬의 덧셈을 계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크기가 같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행렬의 스칼라 곱이 있습니다. 스칼라는 자, K가 그냥 스칼라 어떠한 상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3 그리고 A가 매트릭스라고 하면 그냥 각 원소에 3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행렬의 스칼라 곱은 자, K배만큼 각 원소의 각 원소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것이 1, 2, 3, 4에 우리가 그 행렬의 스칼라 곱을 하면 각 원소에 3배씩 늘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이너스 2, B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각 원소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뺄셈은 쉽게 정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뺄셈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앞서 배운 덧셈에다가 다른 쪽에는 그냥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거나 마이너스를 2를 곱해줘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 행렬 A와 마이너스 행렬 A와 행렬 B를 서로 마이너스 하는 것은 자 덧셈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자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행렬의 뺄셈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또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배분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 성질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있고 또 결합 법칙도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스칼라 곱을 하는 기본 법칙이고요. 그래서 K1 곱하기 K2 그리고 A는 자 K2를 먼저 곱한 다음에 K1을 나중에 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스칼라 곱에 관한 것이고요. 자 스칼라를 통한 스칼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수의 배분 법칙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매트릭스가 있는데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해서 K배를 한 거나 아니면 각각을 K배한 다음에 더한 것이나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스칼라를 더해서 A를 곱하나 아니면은 각각의 K1 배를 A에다가 K1을 곱하고 다시 A에다가 K2를 곱해서 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렬 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우리가 행렬의 덧셈은 두 행렬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만 되었죠. 행렬의 곱셈은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자, A를 승수가 있고요. 자, P승수네요. 자, B가 승수라고 해봅시다. 자, 이 P승수 행렬의 열의 개수 자, 열의 개수가 이게 아니죠. 열의 개수와 자 B의 행의 개수, 이 행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두 개의 행렬이 있습니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자 A의 사이즈가 뭐죠? 자 n by P죠. 그리고 B의 사이즈는 P by N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열이고 이것이 행이죠. 자, A의 열과 B의 행이 서로 같아야만 곱해지는 거죠.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자, 두 행렬의 곱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i번째 행과 j번째 열. 자,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을 곱한다고 하면 자, 하나의 요소로 계산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보시면 자, 요 맨 앞에 있는 AI1번과 B1i를 곱합니다. 그리고 자, AI2와 B2j를 곱하겠죠? 곱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곱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AIP와 자, BPIJ를 곱해서 각각을 모두 더하면 우리가 이렇게 CIJ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행렬의 곱은 A의 i번째 행과 B의 j번째 열에 대응되는 요소들의 곱을 합하여 자, 하나의 CI를 결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두 행렬의 곱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교환법칙은 당연히 성립되지 않겠죠. 자, A, B가 우리가 곱할 수 있을지라도 BA가 곱해지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A의 열과 B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서로 다르면 자, B와 A가 되는 경우 B의 열과 자, A의 행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 경우가 반드시 이런 경우는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A와 B를 곱할 수 있어도 B와 A는 곱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곱해진다 할지라도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는 정방행렬이네요. A가 1, 2, 3, 4, 9, B가 -1, 5, 6, -2인데 자, 여기에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2, 1과 -1을 곱하고 2와 6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자, 2, 1과 5를 곱하고 2와 -1을 곱해서 더합니다. 자, 3과 -1을 곱하고 4와 6을 곱한 다음에 더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2x2의 행렬이 곱이 계산되는 것이죠. 두 개를 바꿔 할 수 있겠습니다.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자, B의 열과 A의 행인수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계산해 보면 자, BA와 AB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곱셈에 대해서는요, 결합법칙과 배분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와 C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A를 계산하는 거나 A,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하는 거나 서로 같고요. 이렇게 B 플러스 C를 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것이나 A, B를 곱하고 A와 C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나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결합법칙과 배분법칙이 성립함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교환법칙은 성립 안 되지만 결합법칙과 배분법칙은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행렬의 거듭제곱은요. 자, 우리가 정방행렬일 때 계속 우리가 n번을 곱하는 것이죠. 자, n번을 곱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방행렬일 때 자, 거듭제곱을 수행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러한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행렬은 3개입니다. A, B, C고요. 자, 1번 보시면 A, B와 BA를 계산하라. 두 개의 곱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2-3 -5 4이고요. 그리고 10, 3, 4이고요. 두 개를 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죠. 그대로 써볼게요. 2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9죠. 자, 마이너스 9고요. 자, 2 곱하기 0 2 곱하기 0 더하기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4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거를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5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고요. 4 곱하기 3이 4 곱하기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0이죠. 마이너스 5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4.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고 이건 얼마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에 2니까 마이너스 12죠. 이건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에 12 하면은 7이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건 0이 되는 것이고 16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이 요 두 개의 행렬을 곱한 값이 되는 것이고 BA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B의 더블 제곱을 B 곱하기 B라고 정의할 때 다음 행렬을 계산하라. 이 문제만 한번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5 B의 4i입니다. 그걸 B를 두 번 곱하는 거죠. 1, 0, 3, 4, 1, 0, 3, 4고요. 빼기 5에 B를 곱하는 거죠. 1, 0, 3, 4 더하기 4에 1, 0, 01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1, 1, 3, 0, 3이면 1이죠. 그리고 1, 0, 0, 4는 0입니다. 3, 3, 1, 4, 3은 15죠. 그리고 3, 0, 4, 4는 16입니다.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아니네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5네요. 15, 여기는 20이고 0이 되는 거죠. 플러스 4004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없어지겠죠? 여기 하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0, 0,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4004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이고 0, 0, 0 더하기 0은 0이고요. 0 더하기 0은 0이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는 0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0으로 채워진 0벡터입니다. 이것을 0벡터라고 부릅니다. 0으로 이루어진 0벡터를 바꿨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도 풀라고 하죠.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고요. 그냥 B를 5번 곱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 2를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0벡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면 B제곱을 5B 플러스 4i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B의 5승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위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위 행렬은 주 대각 요소만 1이고 나머지 요소는 0인 정방 행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방 행렬이죠. n 곱하기 n 행렬인데 주 대각 요소라는 게 뭐죠? 이렇게 인덱스가 서로 같은 행과 열의 인덱스가 서로 같은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만 1이고 나머지 요소 값은 0인 정방 행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행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 같습니다. 여기 in은 n by n의 단위 행렬이고요. a도 지금 정방 행렬입니다. 그래서 n by n의 정방 행렬인데 정방 행렬 a에 i를 곱하고 혹은 i에다 a를 곱해도
여전히 A라는 거죠. 이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위 행렬은 매우 중요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물론 단위 행렬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다른 정의로 다항 행렬 다항식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폴리노미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행렬 다항식은 n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x가 있는데 자, an의 x의 n승 플러스 a의 n-1에 x의 n-1승 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a의 0, x의 0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x 대신에 정방행렬 a를 대입하면 그래서 이건 뭐죠? a를 n번 곱한 겁니다. a라는 매트릭스를 n번 곱한 것이고 이것은 뭐죠? a를 n-1번만큼 곱한 겁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면 이것을 행렬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행렬다항식. 행렬다항식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렬. 자, A1003입니다. 행렬다항식이 있는데요. 행렬다항식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단 A의 2승을 만들어 봅시다. 1003이고요. 자, 1003인데 자, 이것을 계산하면 여러분께서 1100이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1003이죠. 그럼 0이 되는 것이죠. 자, 0103이니까 0130이니까 여기 0이죠. 그리고 0033 여기는 9입니다. 이번에는 A의 세제곱을 해볼까요? 자, 1009에다가 다시 1003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산해보면 자, 1002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해보면 자, A를 내가 n승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100 자, 3의 n승이 자, 요 행렬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풀 수 있겠죠? A의 4승도 풀 수 있고 A의 2승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풀어보면 A의 4승은 뭐죠? 1003의 4승이 되는 것이고 자, 2는 어떻게 되나요? 1009 그리고 더하기 3의 1003이 되는 것이고 더하기 100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다 정리해보면 자, 1에 0에 0에 얼마죠? 자, 3의 4승이면 9, 9, 81, 81이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20018이 되네요.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은 300990 1001입니다. 자, 이건 다 더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자, 1, 2, 3, 1 얼마인가요? 7이 되나요? 7이네요. 그리고 여기 000은 모두 0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0이 되는 것이고 자, 81, 18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9를 더하고 10 그러면 얼마잖아요? 107이 되나요? 109네. 109죠? 109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자, 풀이 과정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더 보시고요. 자, A의 요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풀이 과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비급수의 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A가 있고, 자, A의 2승을 구하면은, 자, 여기가 3의 2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여기 뭐가 됐죠? 3의 3승이 되는 것이고, 맨 끝에 있는 것은 3의 n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위는
자, 111을 더했으니 이것이 n번 나오는 것이고요. 0은 아무리 더해도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것은 자,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인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식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9.4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이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i는 0이죠. i는 지금 단위행렬이고 자 5는 뭐죠? 5는 자 0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자 0, 0, 0, 0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행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식대로 계산을 하면 이것이 나오는지를 직접 풀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특수한 행렬들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정방 행렬인데 우선 전체 행렬입니다. 자, 주어진 행렬이 있어요. a라는 것이 있고 n by n입니다. 그런데 전체 행렬은 뭔가 하면 n과 n을 서로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a의 t로 표시하죠.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a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a 소문자 a, i, j가 주어지면 그런데 자 a의 t는 뭔가 하면 이 i와 j를 바꾼 겁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행렬이 이렇게 a가 있으면 1, 2, 3, 4, 5, 6이죠. 근데 이것을 세로로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으면 자, 이런 행이 이렇게 연로되는 것이고 이 행이 다음 연로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b를 보시면 1, 2, 8이죠. 자 b의 전체 행렬은 Transpose that matrix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원행렬, 1x1 행렬은 자, 원소가 하나인 행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더라도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Transpose matrix 역시 으로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행렬이고요. 자, 예제 9.5를 보면 A, B가 있는데 자, 전체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만족되는지를 보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트랜스포즈를 한번 하면 원래의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행렬을 합해서 바꾼 것이나 아니면 각각을 바꿔서 합한 것이나 같다. 합의 전치 라는 것이죠. 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칼라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렬에 스칼라베를 한 다음에 바꾸나 아니면은 바꾸고 난 다음 스칼라를 배를 하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께서 그 증명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행렬 A에 대해서 ATA와 AAT를 각각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A는 1, 2, 3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ATA는 어떻게 되죠? 요거를 지금 전치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는 1, 2, 3이 되나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1, 2,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이걸 계산해보면, 자, 1 곱하기 1, 자, 1, 그리고 2 곱하기 2, 4,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가 됩니다. 자, 근데, 자, A의 AT를 구해볼까요? A는 지금 1, 2, 3이죠. 자, AT는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죠? 자, 구해보시면, 자, 1, 1이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로우가 구해졌습니다. 이때는 1, 1을 곱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1, 2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열에 대해서 1, 2죠. 2가 되는 것이고요.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 2, 1, 2, 2, 2, 마이너스 3 써보면은 2, 4,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9가 됩니다. 이렇게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것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매우 중요한, 틀리기 쉬운 특성일 수 있습니다. 자, 특수행렬 중에서 또 다른 행렬은 대칭행렬입니다. 대칭행렬은 자, 우선 정방행렬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방행렬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정방행렬이 전체 행렬 AT와 자, 그 자신이 서로 같아지면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만족을 하면 자, A와 이것을 전체한 AT와 서로 같으면 자, 대칭행렬인데 그 특징을 보면 자,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 0, 마이너스 1, 2가 있는 것이고 자, 요것에 대칭되는 자, 요 주대각 요소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것이 요거죠. 얘도 얘입니다. 얘도 얘고요. 자, 이렇게 서로 주대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되는 것들을 대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요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와 이것의 정치행렬이 서로 같으면 그것은 대칭행렬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교대행렬은 자, 어떤 A를 대칭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두 자, 원래의 A를 모두 마이너스로 바꾼 것과 같으면 그것을 교대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skew symmetric matrix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주 대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행렬은 얘와 이게 서로 같았죠. 근데 교대행렬은 서로 숫자는 같지만 부호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칭행렬의 부호만 바뀌면 그것이 교대행렬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떠한 원래의 행렬을 이렇게 전체 행렬을 바꾼 다음에 원래 행렬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자, 전체 행렬이 같다고 하면 자, 이 행렬은 교대 행렬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행렬 AB가 대칭 행렬일 때 상수 ABC를 구하라. 별로 어렵지 않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자, 얘에 대칭되는 것이 얘고 얘에 대칭되는 것이 얘고 얘에 대칭되는 것이 얘죠. 그래서 자, A는 4고 C는 B이고 B는 1이겠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비슷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 있고요. 자, A가 N차 정방행렬일 때 자, ATA와 TAA는 대칭행렬 이름을 증명하라. 여러분께서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특수행렬에서 우리가 다음 주목해야 할 것은 행렬의 분해입니다. 자, 임의의 행렬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고 이것은 정방행렬입니다. 자, n by n으로 정방행렬이고요. 자, 이러한 정방행렬은 대칭행렬과 교대행렬의 합으로 분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칭행렬과 교대행렬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보시면 지금 A라는 것이 있고요. 요만큼이 뭔가 하면은 대칭행렬입니다. 요만큼이 자, 교대행렬이고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아래와 같이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대칭행렬을 구하는 그러한 방정식이고요. 요것은 교대행렬을 구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과 전체 행렬 AT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다음에 뭐하죠? 다시 전체 행렬을 바꾸죠. 자, 이것은 이 T가
괄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가 실제 괄호 안에 적용돼서 여기 t가 이 t로 바뀌고 자 이렇게 at가 a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이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대칭 행렬입니다. 실제로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가 교대 행렬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좀 실제로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주어진 A가 자, 1, 2, 3, 4라고 해봅시다. 자, A의 전체 행렬은 뭐죠? 1, 3, 2, 4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대칭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에 집어넣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식에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2분의 1, 자, 먼저 이거는 더하는 거죠. 두 개를 A와 AT를 구하는 겁니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인가 하면 2에 3을 더하면은 5고 3에 1을 더하면은 다시 5고 4에 4를 더하면 8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 2분의 5, 그 다음에 2분의 5, 4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칭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자 1, 2분의 5, 2분의 5, 4가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같죠? 대칭 행렬이죠? 교대 행렬을 구해볼까요? 이 식에 놓고 교대 행렬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만큼을 제가 지울게요. 자, 이제 교대 행렬을 구해볼까요? 이 식을 집어넣어서 교대 행렬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A에서 B를 A에서 A, T를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볼게요. 그냥 자 1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싶고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3 빼기 2는 1이 되는 것이고 4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요거죠. 이것이 이만큼을 구한 것이고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0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이 되겠네요. 이것이 지금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S2라는 거죠. 교대 행렬의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지금 교대 행렬 맞나요? 그렇죠. 여기하고 숫자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자 S2를 만들 수 있죠. S2를 붙이면 뭐가 되나요?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래의 A 이것은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이래요. 자,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원래 얘가 나오나 볼까요? 보면 1, 2분의 2, 2분의 5, 자, 2분의 5, 4입니다. 이거를 자, 이것과 더하면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0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더하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1이고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4,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6, 3이 되는 것이고 자 4 더하기 0은 4가 되네요. 원래 얘가 뭐였죠? 1, 2, 3, 4였죠? 1, 2, 3, 4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어떠한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이 정방 행렬이라면 자 대칭 행렬과 교대 행렬의 합으로 우리가 A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3차 정방 행렬 A를 대칭 행렬 S와 교대 행렬 S2의 합으로 분해할 때 S2와 S1과 S2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자,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식이 지금 마이너스 S2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하는 행렬은 삼각행렬입니다. 삼각행렬은 주대각선 아래 혹은 위에 있는 요소가 0인 그러한 정방행렬을 가리킵니다. 자, 정방행렬 가운데에서 주대각선 아래에 있는 모든 원소가 0인 경우에는 상삼각행렬, 그리고 주대각선 위에 있는 모든 원소가 0인 것은 하삼각행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0이 아닌 숫자가 있는 것을 상 혹은 하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대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두 0으로 채워져 있고, 요 가운데에 있는 것들만 0이 아닌 숫자로 채워져 있는 것을 대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모두 0인 행렬을 0행렬, 제로 매트릭스라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 행렬 A는요. 자, 보시면 위에만 쭉 숫자로 채워져 있죠. 아래는 모두 주대각선 아래에는 모두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삼각행렬이고요. 자, B는 어떻습니까? 아래로만 숫자로 채워져 있죠. 하삼각행렬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주대각선만 지금 숫자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대각행렬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모두 0으로 채워져 있으면 제로 매트릭스 혹은 0행렬이라 부릅니다. 자, 대각행렬에서 대각의 합은요. 자, 이렇게 A11, A22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방행렬이 있으면 자, 인덱스가 서로 같은 경우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각행렬이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각행렬의 합, 대각합을 우리가 이렇게 TRA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와 같은 모든 원소를 구합니다. 요 식에 의해서요. 자, 이것을 TRA라고 부를 때, 자, 여기 TR이라는 함수에 A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정방행렬, n/n의 정방행렬 AB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보시면, 자, A의 전체 행렬을 우리가 대각의 합을 구하면 원래의 A의 대각의 합과 같은 것이고요. 또 어떠한 정방행렬에다가 K배를 한 다음에 뭘 합니까? 대각의 합을 구한 거나 아니면 자, 어떠한 그 행렬에 대각의 합을 구한 다음에 K배를 한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또 두 행렬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대각의 합을 구한 거나 각각의 대각의 합을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서로 A, B, 이건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A, B를 곱한 다음에 대각의 합을 구한 거나 B, A를 곱한 다음에 대각의 합을 구한 것이나 같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그러한 프로퍼티입니다.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상삼각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자, AT는 하삼각행렬이 됨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너무 쉽죠, 이 문제는요. 자, 이것을 우리가 1, 0을 가로로 집어넣고 4, 2, 0을 다시 가로로 집어넣고 5, 6, 3을 가로로 집어넣으면 전체 행렬 A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A의 T는 어떻습니까? 1, 0,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2, 0이 되고 5, 6, 3이 되겠죠. 자, 원래의 상삼각행렬은 이랬죠. 지금 밑에 있는 자, 대각의 주대각 선의 아랫부분이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는 상삼각행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체 행렬로 바꾸니까 지금 위에만 지금 뭡니까? 위에만 0이 되어서 하 삼각행렬이 되었죠? 자,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행렬식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행렬식은 우선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정방행렬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안에 있는 요소들은 실수의 공동력을 갖고요. 그리고 각각의 n×n의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행렬식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자,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요. 디트 A나 혹은 절대값 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렬이 절대값의 기호를 씌우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이제 1차 행렬, 2차 행렬, 3차 행렬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식, 다시 말해서 1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A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라도 자, 행렬식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씌워서 자,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3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터미넌트 표시로 절대값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을 자, 디터미넌트 행렬식으로 구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3입니다. 자, 2차 행렬은요. 2차 행렬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가운데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곱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구한 것을 빼줍니다. 그래서 자, A11, A22를 곱하고 자, A12와 22를 곱해서 뺍니다. 이것이 2차 행렬식의 2차 행렬식이죠. 2차 행렬식입니다. 자, 3차 행렬식을 구하면 왜 2차 행렬식을 그렇게 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차 행렬식은 자, 6개의 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차 행렬식은 자, 열도 3이고요. 행도 3이죠. 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의 절대값,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절대값 표시지 절대값이 아니죠. 어쨌든 행렬식을 구하면 잘 보세요. 이렇게 곱합니다. 첫 번째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곱하고 자, 여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연결시키면 자, 여기에 A3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자,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곱하고 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게 나왔어요. 이제는 뺍니다. 어떻게 빼는가 하면 자, 다른 색깔로 칠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빼고요. 자, 이렇게 곱해서 뺍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더하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들을 쭉 빼는 식으로 되는 것이 3차 행렬식입니다. 3차 행렬의 행렬식이죠. 그래서 3차 행렬식의 값은 대각선 요소들의 곱의 합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2차 행렬식이 있고 3차 행렬식이 있죠. 그냥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2, 4,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겠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3 곱하기 4입니다. 3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얼마죠? 자, 이것은 마이너스 2이고, 자,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4가, 자, 이 1번 행렬식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이게 행렬식은 1, 마이너스 1, 0, 2, 3, 3,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곱해서, 자, 1, 3, 2를 곱하면 얼마죠? 1, 3, 2를 곱하면 3이네요. 그 다음에, 자,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곱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3입니다.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 0, 0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자, 0이겠죠? 그 다음 뺍니다. 이번에는 자,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구해야겠죠? 자, 0, 3, 1은 얼마입니까? 0, 3, 마이너스 1은 0이겠죠? 0이고요. 자, 빼기, 자, 마이너스 1, 2, 1은 얼마죠? 자,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0, 3, 3, 0, 1입니다. 이건 얼마죠? 3, 0, 1은 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론 지어보면, 자, 앞에 6이 남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서, 자, 8이 이 행렬식의 답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 참조하시고요. 자, 이건 여러분께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쉽게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것인데 행렬식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식을 구했다고 하면 그 행렬식이 어떠한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행렬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어떤 정방행렬 A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의 두 행의 혹은 열이 같으면 임의의 두 행 또는 열이 같으면 0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두 행이 같죠? 자,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뭐가 되죠? 1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3, 3, 1이기 때문에 9고요. 빼면은 자, 빼기 뭘 하죠?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3, 3, 1을 빼죠. 그래서 3, 3, 2, 마이너스 9를 뺍니다. 여기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4, 3,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를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1, 그 다음 뭐합니까? 4를 빼죠? 근데 빼기가 지금 원래 여기가 빼기 기호가 있었기 때문에 자, 플러스 4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사라지고요. 여기가 사라지고 여기가 사라집니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잘 기억하세요. 자, 임의의 두 행이나 열이 같으면 무조건 0이다. 재밌죠? 자, 또한 임의의 두 행 또는 열을 바꾸면 행렬식은 같고 부호만 달라진다. 아주 재밌는 식입니다. 그래서 자, 임의의 두 행을 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얼마인가 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당연히 얘를 계산해 보면 1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두 행 또는 열을 서로 바꾸면 행렬식은 서로 부호만 달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어떠한 정방행렬 A가 있고요. 전체 행렬 AT가 있습니다. 두 개의 행렬식은 서로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정방행렬 A의 행렬식과 그리고 이것의 전체 행렬의 행렬식은 값이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두 행렬식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같아요. 크기가 같은데, 자, 두 개를 곱해서 행렬식을 구하나 각각의 행렬식을 구하면서 구해서 곱하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이 있고 이러한 행렬이 있는데요. 두 개를 곱해서 곱하면 이런 행렬이 나오죠. 자,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면 자, 1, 6, 자,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은 8입니다. 그런데 각각을 이제 행렬식을 구해요. A 행렬식 구하고 B 행렬식 구하면은 자, 1, 2, 2, 3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자, 마이너스 1, 0, 0이네요.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죠.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두 행렬을 우리가 곱해서 행렬식을 구하나 각각을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곱하나 값은 같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행렬식의 행에 0이 아닌 스칼라 곱을 하면 행렬식의 한 행 또는 한 열에 스칼라 곱을 하면 자, 행렬식 값을 원래의 행렬식을 구해요. 그리고 KB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한 열이나 한 행에 KB를 합니다. 자, KB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KB를 하는 것이죠. 2배를 했습니다. 자, 요거의 행렬식을 구해볼게요. 얼마죠? 8, 26, 자, 빼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럼 20이겠죠? 자, 그것이 요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원래의 식을 우리가 행렬식을 구해요. 11이죠?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22죠? 그래서 행렬식의 한 행 또는 열에 스칼라 곱 K를 곱하면 원래의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KB를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재미있는 행렬식의 성질이죠. 자, 여섯 번째의 행렬식 성질을 보면 자, 행렬식의 한 행 또는 한 열의 모든 원소가 0이면 무조건 0이다 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죠? 이게 곱해지면서 0이 돼버리죠. 우리가 곱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것은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0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인가 곱표를 해도 하나의 원소는 0이 포함되기 때문에 한 행 또는 한 열이 모든 원소가 0이면 자, 이 행렬식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각행렬이에요. 삼각행렬이 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주대각선 위나 혹은 아래에 모두 0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리고 그 반대에는 0이 아닌 수로 채워져 있으면 자, 위에 숫자가 있으면 상삼각행렬 그리고 아래에 숫자가 있으면 하삼각행렬이죠. 자, 어쨌든 A가 삼각행렬이라면 자, 아래나 위나 모두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주대각선을 제외한 자, 이 행렬식은 자, 쭉 주대각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주대각 요소들의 곱이 바로 이 행렬식의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처럼 자, 아래가 모두 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만 쭉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예요? 1, 2, 4. 예, 8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행렬식 성질을 보면 행렬식의 한 행 혹은 한 열에 0이 아닌 스칼라 곱을 곱하여 다른 행과 더하여도 행렬식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행에 우리가 뭘 곱하는가 하면은 자, 3을 곱해요. 3을 곱한 다음에 자, 이 행과 더합니다. 3을 곱하면 얼마 되죠? 3 마이너스 3 자, 6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행을 더합니다. 자, 0 더하기 3은 얼마죠? 3이죠. 그리고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리고 1 더하기 6은 7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행에 혹은 열에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자, 특정한 행과 더하여도 행렬식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의 행렬식을 구해볼까요? 얼마인지? 자, 3, 1, 3이에요. 3이고요. 자, 1, 마이너스 1, 1,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0, 4, 2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겠죠? 얼마죠? 2, 2, 3, 10입니다. 12를 빼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해야겠죠? 4, 1, 1,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0, 1, 0이죠? 그래서 요 식입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4가 자, 요 A의 행렬식입니다. 답이 얼마죠? 마이너스 15죠? 그런데 자, 첫 번째 행에 3을 곱한 다음에 두 번째 행과 더하면 자, 요런 행렬식이 되는데 요런 행렬이 되는데 이것의 행렬식을 구하면 역시 마이너스 15예요. 자, 재밌죠? 그래서 한 행 또는 한 열에 0이 아닌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다른 행과 더하여도 행렬식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 행렬식 성질들을 보면 어떻죠? 행렬의 모양을 보고서 행렬식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행렬식 A 행렬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5예요. 자, 이를 이용하여 다음 행렬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C가 올라와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H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째 성질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죠? 그래서 정방행렬 A가 A에서 임의의 행을 서로 바꾸면 행렬식은 같지만 부호만 다르다. 부호는 다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거죠. 지금 A가 밑으로 갔고 DEF가 위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지금 GHI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마이너스 5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원래의 행렬식에서 자, 첫 번째 행에 2를 곱했죠. 스칼라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첫 번째 줄을 뺀 것이죠. 자, 우선 K 벨 한 것이죠. 스칼라 K를 한 행에 곱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자, 여기에 있는 성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질을 보시면 자, 행렬식 한 행 또는 한 열에 0이 아닌 스칼라 K를 곱하면 행렬식 원래의 값에 K 배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다 K 배한 것이죠. 한 행에 K 배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행렬식에서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랫줄에서 보시면 첫 번째 GHI에다가 첫 번째 행에 A, B, C를 뺐습니다. 그럼 뭘 이용하면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행렬식 성질 8번째 것에 행렬식의 한 행 또는 열에 0이 아닌 스칼라 K를 곱하여도 0이 아닌 스칼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냥 1을 곱해도 되는 것이죠. 다른 행 또는 열에 더하여도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행렬식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사실 행렬식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행렬식 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로지 자, 첫 번째 행에 스칼라 K를 한 겁니다. 2를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행렬식의 값에 5죠. 5에다가 2만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 등 다양한 행렬식을 구해봤고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행렬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라플라스 전개부터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